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한 루머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마시마의 이적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신호일까요? 최근 경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집의 흐름, 선수들의 감정선, 그리고 방송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특정 장면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제작진의 연출 방식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는 카메라, 의미심장한 표정 클로즈업, 그리고 경기 외적인 서사를 암시하는 장면들.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많은 팬들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마시마입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다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즌 구조상 주요 경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촬영이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들 역시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즉흥적 설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흘러나오는 이적설은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기획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경기, 연출, 그리고 선수의 서사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드라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적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보시나요? 지금부터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경기, 원더우먼과 탑걸의 맞대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경기를 두고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코어는 분명 3대 1. 숫자만 놓고 보면 원더우먼이 경기를 지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 원더우먼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마시마의 결정력, 그리고 전방 압박을 통한 기회 창출까지 제한된 기회에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까운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보면 원더우먼의 공격은 체계적인 빌드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집중력과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반면 탑걸은 달랐습니다. 비록 실점은 했지만 경기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유정의 측면 돌파, 강보람의 중원 장악, 그리고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구조까지.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삼각 형태의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명확하게 설계된 패턴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탑걸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원더우먼은 점점 수세에 몰립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패스의 흐름입니다. 탑걸은 공을 잡는 순간 다음 선택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는 반복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원더우먼은 빌드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원더우먼은 3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의 빌드업을 고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원더우먼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연결 시도,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패스 차단, 그리고 곧바로 실점 위기. 이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체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 경기는 뒤집힌다. 실제로 후반 초반 강보람의 득점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전환점이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 장면에서 결과를 직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원더우먼이 앞서 있었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이미 탑걸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스코어와 경기력이 완전히 분리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괴리가 시청자들에게 강한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서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기가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원더우먼은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붕괴는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구조의 문제였는가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드러난 원더우먼의 모습은 단순한 실수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전술입니다. 감독인 김병지의 선택은 경기 내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서 효과를 봤던 빌드업 구조를 후반전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미 그 패턴을 완전히 읽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탑걸은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며 패스 경로를 차단했고, 원더우먼의 빌드업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변해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는가? 단순한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준비된 대응 자체가 없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는 곧 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골키퍼 키썸의 빌드업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의 빌드업 참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안정성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키썸의 선택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짧은 패스를 시도했고 방향성 없는 연결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경기 중 반복적으로 포착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큰 소리, 감정이 섞인 표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압박. 겉으로 보기에는 의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팀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서로의 플레이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더 크게 표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팀이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시작된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경기에서 드러난 분위기는 단순한 긴장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마입니다. 수비, 공격, 압박, 득점까지. 팀의 거의 모든 역할이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 구조.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바로 이 경기에서 폭발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원더우먼의 붕괴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술의 경직성, 반복되는 실수, 무너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팀은 더 이상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마시마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바로 마시마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원더우먼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로 압축하면 결국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시마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의 커버, 중원에서의 압박, 공격 전개, 그리고 결정적인 득점까지. 한 선수가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이스의 역할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팀의 핵심 선수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시마는 그 이상의 역할, 즉, 팀 전체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팀을 유지시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이번 경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시마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일 수도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후 포착된 몇 가지 장면들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다른 선수들과 달리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모습, 벤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복잡한 표정, 그리고 인터뷰에서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답변들. 이 모든 장면들이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으로만 보이기에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팀과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비공식적인 루트이긴 하지만 특정 팀과의 사전 미팅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적설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번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기는 마시마가 현재 팀의 한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 이적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적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팀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한 선수의 잔류가 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마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서 팀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새로운 구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선수의 미래를 넘어 다음 시즌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그 선택의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시마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뜨거운 질문, 마시마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현재 흐름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전력이 약한 팀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미 조직력이 완성된 팀, 명확한 전술 구조를 갖춘 팀이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시마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완성된 퍼즐 속에서 빛나는 조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팀은 탑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 이유정, 강보람,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삼각 구조, 그리고 반복 가능한 공격 패턴까지. 이미 완성된 시스템 속에 마시마가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 팀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전력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맞대결에서 형성된 서사,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연결고리. 만약 마시마가 이 팀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완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수, 재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요소가 갖춰진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는 발라드림입니다. 기술적인 플레이와 유연한 전술 운영이 강점인 팀으로 마시마의 다재다능함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팀에서라면 마시마는 더 이상 과부하 상태의 에이스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레이메이커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선수가 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선수를 선택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만약 다음 시즌이 특정한 드래프트나 선택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면 마시마는 단순한 이적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될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러 팀들이 내부적으로 마시마 영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리그는 단순히 경기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이 모든 요소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시마가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현실이 된다면 원더우먼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팀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될 것인가. 이는 단순한 전력 공백 이상의 문제입니다. 팀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시마를 영입하는 팀은 단숨에 우승 후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명의 선택이 리그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바로 지금이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다음 시즌 전체를 뒤흔들 선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시마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